안녕하십니까. 심뇌혈관 질환 학술 강좌 시리즈 당뇨병 파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분당서울대병원 최성희 교수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심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의 올바른 약물 선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의 연자로는 저와 매우 각별한 관계이신 아주의대 내분비내과의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최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당뇨병 약제를 이것을 써라 저것을 써라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약물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까요? 예, 역사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아반디아란 약물이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로 나오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었죠. 하지만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올린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이고요. 그 이후에 미국의 FDA에서 앞으로 나오는 당뇨병 신약은 심혈관 질환의 안전한지를 입증을 해라 하는 그런 일종의 레귤레이션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당뇨병 약물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메폴민을 쓰고 그걸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 가지 계열의 약제를 두루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고 저혈당의 위험이라든지 체중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절히 환자에 맞춰 사용하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반디아 이슈 후에 새롭게 나오는 소위 DP4 이니비터라든지 SGLT2 이니비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은 전부 다 이제 신약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의 혈당 강화 효과를 입증한 이후에 출시가 될 텐데 그 이후에 모든 약물이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 엄청나게 복잡한 슬라이드인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왔고 이 약물들에 대한 효과, 안전성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소위 DP4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이 순조롭게 넘어갔다면 SGLT2 이니비터 때부터는 이제 이게 막상 세이프한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뭔가 이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당뇨병학회도 보면 2019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약물을 사용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베네핏이라고 하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이 파란색 막대가 바로 그 부분인데 심혈관 질환의 효과, 안전성 정도가 아니고 효과를 입증한 약물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신부전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심혈관 질환에 있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SGLT2 이니비터라든지 GLP 아고니스트 같은 것들은 뭔가 어떤 추가적인 베네핏을 입증한 그런 결과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약제 선택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SGLT2 이니비터와 GLP1 애고니스트가 이런 죽상 동맥 경화증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서 우선 선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단지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SGLT 억제제와 GLP1 수용제 아고니스트가 어떻게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가지게 되고 그거와 연관된 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약물들의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들을 보여드렸고 그 결과 SGLT2 이니비터, GLP 아고니스트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계열의 약물이
왜 그런 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SGLT2 이니비터가 카디오바스큘라 베네핏 또는 리널 프로텍션에 왜 그런 효과를 입증하는지, 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됩니다. 흔히 이런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 트라이얼은 불과 한 2년 정도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혈당 개선 효과 가지고 이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라이코스유리아하고 나트리유레시스라는 것이 어떻게 심장이나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게 됩니다. 혈압의 감소라든지 플라즈마 볼륨의 감소,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소금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장에는 어떤 로딩이 줄어드는 것, 마찬가지로 아마 신장도 프레셔의 감소라든지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의 감소 이런 것들이 부하가 한마디로 덜 걸리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 SGLT2 이니비터 연구가 한 5가지가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각각의 결과가 조금씩은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다 메타 분석을 해보면 작지만 소위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과,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이런 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고요. 특히나 이 SGLT2 이니비터는 심부전에 의한 사망을 굉장히 초기부터 드라마틱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줬는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4가지 연구 모두에서 그 효과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에 대한 효과도 5가지 연구 대부분이 굉장히 유사하게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GLT2 이니비터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 신장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SGLT2 이니비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트페일리어를 아마 크로닉 다이우레시스를 하면서 블러드 프레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트롤이 잘 되고 하면서 거의 하트페일리어 약처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CKD도 보여주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CKD 개선 효과가 있는 것 또한 아마 심혈관계 질환 쪽에는 베니핏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LP-1의 CB 프로텍션 결과는 어떤가요? 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심장이라든지 혈관에는 GLP-1의 수용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그걸로 인해서 혈당을 개선시키는 주 작용이 있지만 심장이나 혈관에 작용해서 어떤 이스케믹 인저리를 줄이고 인플라메이션을 줄이고 LV 펑션이나 엔도셀리알 펑션을 또 개선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약물의 GLP 아날로그를 가지고 했던 연구도 보시면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에서 굉장히 수피리어한 것을 입증을 했고 이 메타 분석에서 보면 스트로크에 대한 효과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서 얘기한 SGLT2 이니비터하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당뇨병 약제 중에 뭔가 좀 다른 추가적인 베네핏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아시안에서 덜라글루타이드 연구가 굉장히 베니핏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어서 아마 스트로크도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마지막 파트로 당뇨병 약제 선택에 대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런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약제를 쓸 때 여러 가지 계열의 약제 중에 적절히 환자 상태를 봐서 선택해라 이런 정도 가이드라인이었다면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올해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 왼쪽 컬럼에 크게 2개의 기둥처럼 되어 있는 거는 환자를 먼저 당뇨병 환자를 볼 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또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있을 때는 다른 접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CKD 또는 하트페일러가 있는지를 보고 약제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올해는 하이리스크 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리스크 군이라고 한다면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코로너리 또는 카로티드 또는 로 익스트리미티 아트리에 스테노시스가 있다든지 LVH가 있는 소위 이런 군들은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하이리스크 군까지를 포함해서 established cardiovascular disease predominant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든지 SGLT2 이니비터 중에 그런 효과를 입증한 약물들을 사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언급한 신부전, 그 다음에 CKD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SGLT2 이니비터를 상당히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요. 사실 요번에 미국 당뇨병학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열렸고 그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김세중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를 가진 군까지도 이런 GLP-1 아고니스트나 SGLT 이니비터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리커멘드 하고 있어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어떤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셋이 3부에서 또 재미있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